편안한 마음 TV. 예, 안녕하십니까. 마음TV의 조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완 연습하는 방송을 올려드렸는데 연습해 보셨나요? 예, 결과는 어떻습니까? 릴렉스 해주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전체 방송을 어떤 식으로 해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TV는 편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강의의 기반은 최면입니다. 최면을 통해서 편안한 마음을 유지시켰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고 공부를 많이 해보았어요. 저 나름대로 그 틀을 잡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좋은 것을 공유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무의식과 정신의학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이 무의식,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 무의식, 또 최면가가 얘기하는 무의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점들이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 이 무의식을 알기 위해서는 의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이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인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무의식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 굉장히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습관적이면서 본능적인 그런 의식의 상태를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프로이트의 의식의 구조에서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빙산이 수면 위에 떠 있는 것을 의식이라고 볼 때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봅니다. 최면에서는 이 무의식을 의식의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물 수면을 밑으로 쭉 내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평소에 무의식에 있던 영역이 의식할 수 있는 영역에 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면은 무의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수면 밑에 있는 것을 수면 위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트랜스 상태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 트랜스 상태로 유도하는 것을 인덕션이라고 하는데요. 트랜스 상태의 그 깊이에 따라서 무의식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깊이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흔히 의식의 영역을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잔해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무의식의 영역을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우뇌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뇌와 잔해가 내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중적일 수가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해놓고 어쩔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바뀌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내량에 문제가 있어서 이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끊어진 사람은 한꺼번에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자를 한 손으로 끌어안으면서 한 손으로는 딱 강타할 수 있는 아주 좀 정신 이상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잔해와 우뇌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잔해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뇌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나 변명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행동에서 모든 일어나는 결정의 95%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른발을 들어서 땅에 짚고 왼발을 들어서 땅에 짚고 제 몸을 10도 정도 앞으로 기울이면서 체중 이동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자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것들이 나의 결정하는 것의 95%인 거죠. 비즈니스 하면서 어떤 상대방과 계약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객관적인 토대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비즈니스 하는 그 대표의 무의식의 영역이 많이 좌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가 비즈니스로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담당 부서장 또는 그 회사 대표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해야 될 이 대표의 그동안의 무의식에 새겨진 경험과 저장 내용의 토대를 따라서 저 사람은 같이 하면 스펙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자본금이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저런 사람과 일했을 때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나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 회사와 계약을 하는 거죠. 아무리 자본금이 풍부하고 스펙상으로 완전하더라도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 왠지 모르게 재수가 없어. 저 사람 너무 잘나는 척 하는 것 같아. 내가 돈 주면서 일 시키는데 내가 왜 이런 느낌으로 저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자네의 영역보다는 우뇌의 영역이 더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 난 저런 사람이 좋아, 나하고 맞는 것 같아, 이런 감성적인 거, 그리고 직감, 저 사람 왠지 모르게 끌려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무의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무의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무의식은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확 날라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눈을 깜빡거립니다. 나의 자네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거리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가고 있어요. 갑자기 전봇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나의 무의식은 무조건 나를 보호하게끔 작동합니다. 그래서 핸들을 끌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능을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이다. 외국에서는 마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술 도중에 마취가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죠. 그래서 이 체면이 풀리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체면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라고 암시가 주어지고 그 암시가 트랜스 상태에서 작동이 된다고 하면 그분은 수술이 다 끝나고 회복실에 갈 필요 없이 바로 입원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까지 계속해서 마취는 유지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굉장히 회복이 빠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트랜스하고 최면의 상태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체면의 상태이기 전에 트랜스 상태이기 때문에 트랜스 상태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보다 많게는 10배에서 20배까지 더 극대화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의 효과도 좋고 회복도 굉장히 빠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트랜스 분만, 무통 분만, 체면을 통해서 충분히 이완한 상태에서 분만을 실시하며 통증 없이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요, 여성의 질은 아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이 왜 고통스럽냐 하면 그것도 집단 무의식의 영향이기도 하죠. 어릴 때부터 출산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 아이가 나의 질을 통해서 나올 때 엄청난 고통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긴장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죠. 아기는 질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질은 긴장을 해서 꽉 수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통 분만은, 트랜스 분만은 이완하는 겁니다. 체면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완을 해서 온몸에 힘을 쭉 빼고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아기가 출산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외국에서는 이 트랜스 분만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개 수술, 배를 찢어서 장기 수술하고 하는 것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첫 번째,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무의식의 특징은요,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도 아주 커요. 무의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훨씬 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처리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러죠. 아무리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나이가 들어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의식의 영역이 너무나 확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경세포, 뉴런이 어릴 때보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는 굉장히 많고 신경세포가 부족해서 외울 수 있는 머리의 공간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본인이 의식이 확장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든지 그 사람은 다 받아들여요. 그 무의식의 저장이 용이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듣기만 하면 다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지만은 본인의 무의식을 활짝 열어두고 쉽게 공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이상으로 학업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특징 세 번째, 아주 근본적이고 원인적이고 유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체면 상담을 진행하면서 연령대행 치유, 내면아이 치유, 전생 치유, 빙의 치유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이렇게 트랜스 상태에서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의 병이 있거나 통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질환들이 있었을 때 근본적인 원인이 그 사람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어서 그 저장된 것을 치료를 해야지만 그 사람의 질환을 좋은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체면 상담을 의사들이 대부분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이트나 융,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이 체면을 같이 했었어요. 체면 상담도 큰 틀에서 보면 정신과 의사의 정신 분석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을 배설하고 나면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히스테리, 노이로즈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말을 통해서 이것을 내뱉고 나면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자유롭게, 연상되는 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체면 상담도 정신과 의사가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랜스 상태에 있을 때는 평소의 면역력보다 한 10배에서 20배 가량 높은 면역력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체면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근본적인 원인에 마주해서 그것이 해결되고 그 사람 몸에서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호르몬은 세포를 복원시키고 항암 효과가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분노와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태에서는 우리 인간의 뇌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위험의 상태에서는 내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혈류를 굉장히 빠르게 흐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공격을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 엄청난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내 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내 육체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통증과 염증성 질환이 발병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경우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암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트랜스 상태에서 체면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나중에 그 트랜스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요가나 명상이나 스님이 깊은 산속에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신부님이 깊은 신앙심으로 기도할 때 그 상태도 트랜스 상태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기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 이 트랜스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트랜스 상태에서는 자연적인 도파민이 내 속에서 분비가 되어서 신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꼈을 때 내 혈관에서는 산화질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깨끗하게 해서 내 몸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져요. 이 트랜스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환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무엇이기 가지고 있는 근본, 원인, 유전적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적 경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단 무엇이 전생으로 돌아가 해보면 수많은 나폴레옹이 나오고 수많은 이순신 본인이 나는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는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순신 장군은 딱 한 분이었고 나폴레옹도 한 명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분은 이순신 장군이 맞았어요. 또 수많은 이순신 장군도 이순신 장군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도 이순신이었고 저 사람도 나폴레옹이 맞느냐면, 나폴레옹이 경험한 것은
그 자손을 통해서 유전자로 그 유전적 경험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자녀는 지금 뭐 숫자로 헤아려 보면 수백, 수천, 수만이 될 수도 있겠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손들이 그 유전적 경험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전생의 경험으로 돌아가 보도록 해라고 하면은 그 유전적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특징 네 번째는 선택 결정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의 95%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무의식의 영역에서 결정을 하고 자네는 우뇌가 내린 결정을 변명을 하는 합리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우뇌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본능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게 무의식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병이 여자의 몸매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남자들이 음료수를 마실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할 때 코카콜라의 여자의 몸을 선택을 할지 그냥 밋밋한 유리병을 선택할지는 그 사람의 무의식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국의 사례입니다. 성적인 묘사들을 포스터나 광고 사진 속에 은연중에 눈치채지 못하게 넣어두었어요. 그 사진이나 포스터를 보고 나도 저런 곳에 가고 싶다. 마치 배경은 푸른 바다에 멋진 배경에 즐겁게 여행하고 있는 사진 같지만 그 은연중에 그 사진 속에 나오는 포즈들이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아니면 섹스, 성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광고나 이런 부분에서 섹스 코드를 많이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할 때 똑같은 상황에서는 그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무의식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많이 쓰고들 있어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뇌라고 했죠. 이 우뇌를 자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무의식에 접근을 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어프로치 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들을 가질 수 있겠죠. 여기에 관해서 또 다르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의식의 특징, 완전함. 이 최면이나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최면에도 울트라 뎁스라는 또 영역이 있어요. 최면과는 또 다른 영역인데 굉장히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초자연적이기보다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력, 청력, 그리고 지각력 이런 것들이 많이 퇴화되어 있는 것이죠. 옛날에 그 이전에는 인간이 가진 능력은 육체적인 능력은 훨씬 뛰어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언어가 생기고 문자가 생기면서 자뇌의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의식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 의식의 영역들은 바로바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게 돼요. 우리가 자뇌에 의지하는 삶을 살수록 우뇌는 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뇌가 퇴화하다 보니 시각, 청력, 지각력들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뇌에서 충분히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몽고에 있는 여러 부족들은 시력이
측정할 수 없는 만큼의 2.0 이상의 높은 시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광활한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먹이를 탐색해. 이런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들, 인간이 가지고 있던 동물적인 능력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퇴화되어 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안구의 크기가 독수리의 안구 크기보다 작습니까? 큽니까? 독수리가 인간 시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퇴화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의 완전함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능력들을 무의식을 활용해서, 트랜스를 활용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다.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우리 자폐증 환자들의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번트 증후군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 청각, 지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자폐증 환자를 서번트 증후군이라 합니다. 자폐증 환자는 대부분 그렇죠. 태아할 때 약물이든 어떤 경우에든 잔해의 손상으로 우뇌의 기능이 탁월하게 발달되어져 있는 상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극장에서 보았던 정인이라는 영화도 나오는 여학생이 자폐증 환자인데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저 멀리서 그 사람이 소곤대는 소리를 그 소녀는 들을 수 있는 청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능력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의 기능, 그 소리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활용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엄청난 계산력을 가진 아이, 엄청난 시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폐증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폐증 환자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의식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얘기 드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무의식의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 두 번째 기억, 저장, 용량, 처리 속도가 높은 기능, 그리고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근본, 원인, 유전적, 경험적인 기능, 선택, 결정을 하는 기능, 완전한 기능까지, 5번째 완전한 기능까지 차례대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트랜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트랜스 상태를 체면을 통해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트랜스 상태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에서 주도를 하시는 스님들이 또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또 깊이 기도할 때 이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트랜스 상태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본다고 하면 정상적인 의식이 아닌 상태, 또는 특수한 희열에 잠기는 상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도에 깊이 몰연되어 있는 상태, 아니면 명상가나 스님이 깊이 수련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트랜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트랜스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굉장히 확대된다. 이미 이거는 의학적으로 확인이 된 사실이죠. 한 10배에서 20배 가량 면역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굉장히 행복함과 희열을 만족감을 느끼면서 뇌에는 자연적으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인위적인 화학적인 도파민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뇌에서 자연적인 도파민이 생성이 됩니다. 이 도파민은 내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로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봉사가 눈을 뜨고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 또한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트랜스 상태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이 트랜스 상태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고민하고 있는 금연 문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나 이거를 바꾸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집중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질환, 통증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종합해서 이렇게 보았을 때 이 트랜스 상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내가 뭐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의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면,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이 트랜스로 가기 위해서는 최면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명상을 수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앙이 깊어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과 기회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힘들죠. 그렇지만 최면을 통해서 이 트랜스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이 트랜스 상태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모두가 본인의 무의식을 파악하고 다스려서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면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요. 체면은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남을 조정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나의 무의식 상태로 유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의 무의식의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이 무의식의 체면의 상태에서는 나한테 이롭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체면이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체면 상태에서 안 좋게 활용을 당한다든지 내 의사와 반해서 어떠한 행동을 용인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이롭지 않으면 체면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면이 위험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멍 때리고 있는 상태, 이 상태, 트랜스 상태는 그렇게 어려운 상태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고 그 방법만 알게 되면 이 상태에서 많은 변화들도 생기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트랜스 상태에서 나쁜 일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상태를 유도할 때 주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트랜스 상태에서 나쁜 경우들을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트랜스 상태에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요, 정상적인 의식의 상태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에 억눌려서 그 부정적인 트랜스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면 자살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상태도 트랜스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노름에 취해 있는 상태, 이 상태도 트랜스 상태입니다. 노름에 취해 있으면요, 시간이 가는지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노름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이 상태도 트랜스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중독되어 있는 상태도 마찬가지로 트랜스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트랜스 상태로 보내고 있는데 이때 엄청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고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길을 갈 때나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는 걸 기다리면서 아니면 지하철 전철 안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트랜스 상태, 그 상태에서 내 몸을 돌이켜보고 내가 해야 될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 트랜스를 잘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